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테이크 2. 자, 1부를 아주 뭐 영화 얘기도 좀 넣고 시골 얘기도 좀 넣고 뭐 이거저거 잡사하게 잘 섞어서 비빔밥처럼 나온 것 같고, 너무 비빔밥 같다는 표현이 너무 식상하네요. 네.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라고 네. 쓰는 이유가 있어. 그렇구나. 그치. 또 이렇게 포장해야지. 손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쪼 약간 배우의 쪼, 약간 예술가의 쪼. 손목을 까딱까딱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2부로 이제 왔고, 이제 레베카가 그 단순히 인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베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파이님은 이제 계급으로 보신다고 레베카? 네, 저는 엄연히 이 주인공의 상황을 보면 네. 그 원래는 어떤 귀족 부인의 말동무라는 네.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 그렇죠. 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서. 전통적으로 보면 사실 뭐 시종. 네. 그렇죠. 수행비서 느낌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옆에서 뭐 책도 읽어주고 테니스 공 치면 받아주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식의 비서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부모님은 다 여의였고 이미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사회적인 어떤 계급으로 봤을 때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계급인 위치였는데 이 맥심 드 윈터라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 귀족 계급으로 단번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맛보는데 갑자기 줄거리를 줄거리 본능 못 버렸네. 그렇지.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네. 제 줄거리가 또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니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았으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서 그 뭐 기존에 우리가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그 노동계층에서 부르주아라고 부를 수 있는 부유층으로 단번에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 맞부딪히는 게 이 레베카라는 어떤 한계. 레베카 원래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야. 레베카의 자리야. 그런 어떤 한계의 선으로 너처럼 평민 출신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그렇죠. 쥐어지는 게 레베카가 아닌가. 그리고 심각하게 이 반대 급부로 계속 이 저항을 시켜주는 게 댄버스 부인의 그 계속 그 상황을 인지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힘겹게 보이지 않나. 네, 저도 파이님 이야기 이어받아서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한 게 약간 사회생활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맨델리 저택이라고 하는 커다란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있는데 CEO가 뭐 삼성 같이 그러니까 CEO가 이제 막심인 거지. 이재용이지 막심이. 그래서 특별 채용으로 이제 이희가 들어왔어. 이희가 들어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하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부하 직원 중에서도 가장 꼬장꼬장한 댄버스 부인이 있지. 이사님급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꾸려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 안주인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 경영진 돼서 꾸려야 되는데 우리가 약간 낙하산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발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아직 못하죠. 인정을 하지 못했는데 얘가 도대체 외모로 보기에도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애가 막심의 마음을 어떻게 훔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최고 경영자로 오게 됐나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감을 품고 사람들이 이제 반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베카라는 전임 CEO가 또 굉장히 운영을 잘했어. 가게 운영을 너무 잘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계급도 계급이지만 약간 그 시스템에 신규 유입된 핵심 인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그런 차이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능력이 입증되기 전까지 느낄 수밖에 없는 터스에 대해서.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군대 가면은 그 뭐 상병장들이 신임 소대장 막 인정 못하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미필이라서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군면제 군면제. 그 뭐 많이 나와요. 푸른 거탑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나사님이 무릎 다쳐서 면제 받으셨다고. 아, 그쵸. 네. 산에서 놀다가. 무릎입니다. 허리 아닙니다. 네. 네. 쉽지 않은데 아니었구나. 네네네. 평발 이런 거. 그래서 댄버스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왜냐면 이게 그냥 보통의 저택이 아니라 보면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거기 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나는 거의 궁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네. 거의 궁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저택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와이프가 아니라 그럼.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으로 왔는데 그럼. 당연히 반발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호텔 매니저 정도의 느낌이죠. 그쵸. 뭐 호텔- 호텔리어 중에서도 네, 최상 위에 있는 아예 위에 호텔 있는 지배인 정도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저는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계급론적인 부분, 계급론적인 관점으로 좀 더 보자면 그 레베카 자체는 이 이제 그 넘을 수 없는 어떤 계급의 선으로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게 맥심에게는 본인의 계급을 추락시킬 수도 있는 본인의 계급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위험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면 레베카가 맥심과 결혼하고 나서 되게 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네네네. 근데 외부로는 보여지지 않고 그 이제 약간 그걸 협박 수단으로 삼죠. 본인의 문란했던 삶을 그렇게 해서 그 본인의 어떤 명성이라든지 지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위험 요소로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 댄버스 부인에게는 댄버스 부인이 그 보면은 사실 똑같은 시중이거든요. 그쵸? 네, 그쵸. 집사이긴 한데 시중인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위치가 그 말동무를 했던 그 주인공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 사실은 같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레베카랑 굉장히 친했고 그 옆에서 그 붙어 있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약간 나도 귀족과 같지 않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장치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장치가 본인과 똑같은 출신이 네. 그 장치가 다시 된다라고 하니까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질투. 예, 질투 및 격분을 하지 않았나 맞아.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베카는 여기 영화에서 나오지만 태초부터 귀족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귀족 사회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온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파티를 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인들을 부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지 보고 배운 게 있지. 그래서 교양적인 부분이라든지 화술이라든지 뭐 그런 사교계에서 에티튜드라든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네. 여기 나온 이희 같은 경우에는 할 줄 아는 게 그림 그리는 거. 근데 심지어 그것도 잘 못해. 그리고 못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거기서 그렇게 그림이 나와. 아니에요. 배운 그냥 배운 자기가 그림이 아니야. 끄직끄직한 거야. 이게 못 그렸다 잘 그렸다가 아니라 아. 어느 정도 그 제도화된 그 교육의 그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렇게 재능 본인 재능으로 그치. 그냥.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학원 보낼 돈이 없는 집안의 애구나 이런 그렇죠. 느낌. 그렇죠. 네, 근데 네. 또 막상 이걸 직업으로 하자니 좀 애매한. 그냥 혼자 즐기는. 근데 정도? 하고는 싶어 하고 뭐 그치. 이런 거군요. 열심히는 해.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댄버스가 봤을 때는 얘는 너무 그 수준에 미달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어쨌든 자기 계급으로서 지켜야 될 이게 있는데 진심으로 우러나오지 못하는. 내가 진심을 다해서 바쳐서 일할 대상이 내가 리스펙이 안 되는 사람이면 힘이 그쵸. 빠지기 굉장히 마련이죠. 힘들죠. 그렇죠. 회사 생활할 때도 네. 팀장이 너무 무능해 버리면 되게 네. 일하기 싫잖아요. 나보다 뭐라도 나은 부분이 있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열받았던 게 뭐냐면 그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중간에 그 이희가 아니야 그 이희가 그 남자 누구냐 맥심? 막심 말고 그 잭 파벨이 네. 와가지고 승마를 가르쳐 준다면서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촌이라고 네, 했던. 사촌이라고 하는데 굳이 또 뒤에 태워서 하는 게 보면서 굳이 섹슈얼한 장면도 넣더라고. 네, 섹시하죠. 그래서 약간 본의 아니게 꼬시게 된 것처럼 네네. 자기가 몸을 써서 꼬시게 된 것처럼. 그래서 난 그 부분도 되게 싫었어. 이게 이희가 스스로가 뭔가 각성을 한 다음에 그 갈등을 하는 게 정말 그 레베카 때문에 해야 되는 건데 그
그 문제가 그 잭 파벨이랑 걔가 꼭 뭔가 약간 치정관계인 것처럼 해서 풀어가는 게 너무 유치했어요. 캐릭터를 너무 사용하지 못했다. 그렇죠.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잭 파벨 아저씨 굳이 나올 필요 없는 캐릭터. 근데 잭 파벨이 중요한 캐릭터긴 해요. 아, 그래? 소설이나 뮤지컬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막심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되게 중요한데 꼭 그런 치정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일으킨 것처럼 해버리니까 얘는 근데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댄버스는 진짜 빡치겠지. 감히 안주인 차지한 사람이 또 이런 식으로 추문을 일으켜?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단순히 애정만으로 얽힌 이야기가 아니라 그쵸. 애정과 그 권력과 네. 뭐 계급과 이런 게 다 얽힌 맞아요. 이야기인데 맞아요. 네. 이제 거기서 꼬시는 느낌으로 가버리면 그냥 애정만 남으니까 그치, 그렇죠. 걔가 막 끼부리고 이야기의 다녀가지고 맥락이 네. 얇아지는 거군요. 그치, 이야기가 되게 단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는 그냥 개인 간의 어떤 그냥 감정의 어떤 갈등 정도로 보이는 게 좀 있죠. 근데 전에 히치콕 작품 같은 경우는 어떤 계급에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들이 한 군데에 생기면서 발생하는 어떤 갈등들로 좀 더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넷플릭스 버전도 그게 어느 정도 표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댄버스뿐만 아니라 네. 나머지 집사도 하인들? 있고 네네. 하인들도 있고 뭐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눈빛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치, 내려봄? 무시하고. 뭐 약간 뭐 말해도 잘 안 들린 척하거나 네네. 아니면 얘기해도 막 이렇게 잘 안 받아주거나 아니면 좀 늦게 반응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그 주인공이 무시를 받고 있고 그 무시를 하고 있고 네. 또 무시받는 걸 자기도 알고 네. 이런 걸 좀 보여줘서 좀 좋긴 하던데 그런 게 그러니까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영화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쁘다고 할까? 그러니까 책이랑 책이랑? 뮤지컬이랑 네네. 히치콕 원작에 비해서 너무 그게 부족했다. 그렇죠. 어. 그렇죠. 히치콕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어중간하게 묻어 있어요. 어중간에. 냄새는 나. 네. 저걸 히치콕 향이 나는데. 네. 봤어. 본 거 같긴 해. 어. 그래서 이걸 이리 써먹어야지라고 배우긴 했어. 근데 이걸 제대로 못 써먹은 느낌. 저는 근데 파이님인데 궁금증인데 아까부터 이렇게 턱을 이렇게 계시는 건지. 이렇게. 그냥 편해서 하는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왜? 아니요, 그냥 정면에서 보고 있으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오케이. 턱 깨면서 끼부린 거잖아. 플러팅이구나. 플러팅이었잖아. 번지는 돼. 아까 또 꽃받침을 했어요. 아까 그러니까. 몇 번 오래 있었어요? 오래 있어봐 여기. 그래, 알았어요. 또 핑계를 또 화를 내고 그래. 진심같이 더 느껴지네요. 네. 어디까지 했지? 그렇구나. 그래서 레베카의 의미에 대해서 네. 얘기해봤고 저는 그러면 댄버스가 레베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심리를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집착할까요? 이 댄버스는 레베카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시기 질투 그러니까 자기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약간 그렇죠. 댄버스 부인에게는. 그래서 레베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랑, 집착 혹은 결국에는 이게 나에 대한 존중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베카를 사랑하는 거는 나를 사랑하게 돼버린 사람. 네.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이 레베카를 서포트하는 거기 때문에 레베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그 자기 존중으로 연결이 되는 게 너무 이제 연결고리가 심하게 돼버린. 그래서 자기의 어떤 존중의 근거가 타인이 돼버린 사람의 어떤 슬픔 같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는 비슷한 그렇거든요. 생각인 네. 게 그 댄버스 부인에게 레베카는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온 최고의 결과물인 작품인 거야. 거지. 그렇지, 내 작품인 거지. 내 새끼지. 내 새끼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게 분명 스스로도 뭔가 그 특히나 레베카가 다른 남자들 만나고 이런 거가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될 거란 건 알지만 얘는 이렇게 욕망을 표출하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중적인 시선에서는 사실 그 문란한 사생활을 커버치는 게 사실은 도덕적으로는 어긋나는데 도덕적으로 내 어긋나지만 댄버스 부인은 그걸 커버를 치죠. 왜냐하면 레베카가 그걸 엄청나게 레베카는 그걸 뛰어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시작에 통념에 속옷 같지 않는 대단한 그치. 여자니까. 내가 만들어낸 최고의 피조물인 거지. 오. 그렇기 때문에 걔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절대자는 자기 욕망에 대해서 스스럼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당당하죠. 절대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댄버스 부인에게 레베카는.
저는 내 새끼 그거 하니까 그 박찬욱 감독의 하녀 보면 응. 김태리가 그 김민희 볼 때 약간 그런 느낌 그쵸. 좀 나잖아. 아, 네, 그렇죠. 네, 애기 씨 하는 네네 느낌. 애기 씨 하면서 이제 그 저기 골무 같은 걸로 이빨 깎아줄 때 요럴 때 치아 갈아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살피는 이 위대한 존재가 내 앞에서만 약한 거야. 그렇지 그렇지. 내 앞에서만 약하고 그 누구에게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 거지.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 상실감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박찬욱도 결국엔 히치콕 좀 맞아, 빠르다고 그런 거 봐야겠죠. 빠르지. 역시 치콕이 형이죠. 아. 네. 역시 치코기가 역시. 그래서 이럴 때 또 한 번 또 꿀팁 또 예시로 또 예시 문장 나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박찬욱이 요새 좀 잘 하긴 하는데 근데 너무 히치콕의 향기 너무 많이 나.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결국은 히치콕에서 다 나오지 출발한 않나. 것 같아. 출발한 것 같아. 그렇지. 뭐 공자 밑에 주자 있듯이 나는 약간 그렇게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솔직히 좋지 않나. 히치콕이 아류라고 해도 무방하다. 알고 조금 너무 갔나? 너무 갔나? 조금 넘어갔어. 아류까지는 조금 그렇고 오케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 아. 아직 그 그늘에 있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히치콕의 사조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것 같아. 그거 좋다. 내가 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 독립 못했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댄버스라는 사람이 그 뭐 저는 아까도 계속 동일하게 이 계급론적인 부분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자신이 실제적으로 넘지 못했던 어떤 계급의 선을 레베카를 통해서 넘었다라고 그 꿈꾸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시한 것 같아요. 그렇지. 레베카와 본인을 동일시해서 네. 마치 이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던 지하 그 계단 비밀 방에서 살고 있었던 리스펙하던 그분 있죠. 그분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 박 사장을 찬양하고 하면서 본인과 그를 동일시하는 네 그런 식의 어떤 논리 구조를 머릿속에 갖고 있었지 않나. 그래서 그 레베카라는 그 막심드 윈터의 부인이라는 위치가 어떤 다른 사람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됐을 때 본인의 자리를 위협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그 삐뚤어진 이 행동들이 거기서부터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댄버스 밴이 좀 과하게 돼서 그렇지. 사실 우리 모두가 내가 어디에 속하냐, 맞아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집단의 위치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가져와서 내가 좀 좋은 것에 속하면 나 자체도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일정 있지만 그게 과몰입하면은 좀 자기가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이제 제가 폄하를 한 게 아니라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같은 케이스 중에 몇몇 분들이 그 부심이라고 하죠. 본인을 그 기업의 어떤 그 어떤 그 크기가 그리고 규모랑 본인의 능력과를 어떤 동일시하는 케이스들이 간혹가다 있잖아요. 네.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글들이나 나 어디 다니는 남자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 다니는 여자 나랑 끝 맞아?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이런 그래 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떤 사실 부분도 일정 부분이 있지만 물론 거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본인의 어떤 많은 것들을 희생했던 그런 것들은 인정은 하지만 그게 사실 실제로 그게 같지는 않은 나의 일부 정도로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전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혹은 전체처럼 보이게 이제 과감하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눈꼴 사납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발생을 하죠. 네. 발생하죠. 덜어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거 보다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방적인 집착이었겠죠. 레베카가 댄버스에 대해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래서 레베카가 댄버스를 뭐 딱히 뭐 좋아하고 말고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뭐 신뢰하는 뭐 그 정도지. 그러니까 나의 그 하인 역할을 하는 그냥 그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이었을 뿐이었던 거 같아요. 내가 믿는 아줌마.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가끔 뭐 회사 다니다 보면 그냥 회사나 뭐 되게 뭐 어디 조직에 있을 때 되게 막말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시는 어른들 있잖아요. 고위 직급이랑 그 사람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베카가 댄버스한테 뭐 과거 자기가 오늘 만나고 온 남자가 어땠어 저쨌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말해도 전혀 나에게 해가 되지 않고 네, 그래서 네.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 사람을 맞아, 전적으로 신뢰했다기보다는 음. 너는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나한테 뭔가 해가 되지 않을 존재라는 그런 계급적인 이미 위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했다. 그 기생충의 박 사장이 얘기하는 선처럼. 네. 그쵸.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선을 댄버스도 너무 잘 알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이상화하면서 네. 이걸 누리고 싶어 했지만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계급적인 태초부터 그렇게 음. 짜여진 시스템 안에 이렇게 이미 정해진 위치라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동경은 하지만 그 선을 정확히 지켰기 때문에 레베카와의 관계도 계속 유지가 됐었다. 이거 보니까 이거 기생충이네요, 이거. 기생충 생각이 되게 아,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네. 네, 제가 보고 나서 한번 곱씹다 보니까 기생충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한 저택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그리고 주인공이 그 원래 있던 그 위치에 있던 차지하고 있던 인물을 네. 본의 아니게 밀어내려고 하면서 저항에 부딪힌다라는. 보러 보니까 아까 저기 한여 그 얘기했는데 네. 그보다는 기생충을 한국 그렇죠. 그러니까 레베카를 네네. 2020년대 한국으로 가져오면은 기생충이 되는. 네. 우리 준호도 치코기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벗어날 수 못했구나. 없지. 네. 봉준호도 결국 네. 히치콕 손 안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지.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전을 읽어야 합니다. 네. 그래요. 고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전은 분명히 실익이 있다. 아는 척하기 따단. 좋다. 그렇군요. 스펀지 같네요. 너무 유익하다 우리. 오늘 거의 뭐 사실 교훈 많이 드리고 우리 있습니다. 완전 EBS다 EBS. 그렇죠. 네네네. 닭털 뽑는 얘기. EBS.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포장하는 이 게. 야성의 얘기부터 이 음. 고담준론까지 이 그치. 다루는 폭이 그러니까 그 지리산에서 영국 맨델리까지 야. 거의 뭐 다루는 폭이 뭐 너무 글로벌하다. 글로 시간대도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네 그냥 뭐 댄버스 선생님 얘기를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래서 내가 그 레베카 뮤지컬 하면은 그 댄버스 부인의 그 뭐라 그러나요? 혼자 부르는 솔로 네. 그게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 뭐지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뮤지컬 어워드에서 네네. 그 공연으로 했던 게 그 네. 레베카의 댄버스 부인 옥주연이랑 네. 그 이희 역할의 지금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배우 둘이서 부른 레베카 넘버 2예요. 원래 어. 레베카가 노래가 극 중에 두 번이 나와요. 네. 아. 처음은 정말 댄버스 부인이 혼자 부르는 거고 두 번째 텅빈 거가 저택에서 부르네. 네, 그래서 막 레베카 하고 지르는 거는 레베카 넘버 2. 근데 이게 영상이 히트치면서 레베카가 완전 떡상을 했어요. 그래 버렸구만. 완전 떡상하고 이제 ENK의 약간 캐시카우 같이 네, 그런 뮤지컬이 되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뮤지컬 얘기는 뒤에 하고 네. 그래서 댄버스 부인의 그 노래를 네. 그냥 되게 저 감정이 뭐지? 그러니까 그 레베카는 여잔데 저 부르는 사람은 중년 부인이고 근데 이렇게 절절하게 사람을 찾냐 잘 모르니까 나는 아예 그냥 노래만 들었으니까 근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 저 감정이 저것이었구나 이걸 좀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고 이제 그 영화에 사실은 그 레베카의 존재감을 사실 저택으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네. 저택 곳곳에 남아있는 레베카의 흔적들을 보면서 그 흔적을 보면서 레베카의 어떤 모습이 생각나고 그거를 이제 주인공과 비교하면서 주인공이 막 멘탈 깨지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저택이 확실히 주인공 맞아요. 레베카 대신해서 네. 극 중에 그게 나온 그거 아닐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택은 레베카의 존재랑 이 이희가 얼만큼 하찮은 존재인지를 계속 일깨워주는 네. 그 저택의 크기에 비해서 너의 존재감은 얼마나 너무 하찮은지. 작다. 네. 그리고 너는 여기 속하기 힘든 네. 사람이다. 어려운 그렇지, 사람이다. 너의 그 원래 그 모습으로는 절대 여기에서 네. 나 살아남지 못할 진짜로 것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어느 순간 깨닫고 바뀌니까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맞아. 그 저택의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레베카와 비교 포인트를 네. 만나는 그런 것처럼 잘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높은 천장과 수많은 방들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렇죠. 자기를 그 옥죄는. 표현은 잘 된 것 같아. 저는 맞아요. 그 2020 레베카 맞아요. 그렇게 예. 된 맞아요. 것 같아. 그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원래 그 손님 방에 있던 덩쿨들이 꼭 자기를 옥죄는 것처럼 나오는 연출이었잖아. 그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약간 목류병이 있는 그 막심을 따라가다가 네. 그 꿈에서 자기도 그걸 뭐 옥죄가지고 막 빠져들잖아요. 그쵸, 그쵸. 너를 잡아먹는 존재. 그러니까 옥죄는 무언가로 이제 네, 심리를 표현한 거, 좋은 거죠. 음.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저택이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나 할 때 저택이 생각보다 많이 등장하고 장치적으로 되게 많이 쓰인다고 생각했는데 네. 추리극이나 네. 아니면 뭐 스릴러 이런 그치. 거에서 저택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밀실살인에서 특히 많이 생각. 뭐 그죠 밀실살인, 뭐 저택살인 사건 이런 추리 소설 제목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택이 그만큼 사람이 많고 음. 채워져 있으면 화려하지만 그게 비워져 있을 때 주는 그 그쵸. 내가 알지 못하는 벽 넘어 있는 벽 뒤에 숨어 있는 공간이 계속 펼쳐지는 곳이니까 이 저택이. 네. 그리고 그것이 나, 주는 공포감. 그리고 나 이전에 있던 존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보이잖아요. 네, 저택에 그쵸, 있어서. 그쵸, 그래서 그쵸. 거기서 오는 네, 나랑 상관없는 먼 과거에 있는 사람들에서 네, 오는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 맞아요. 스산함이 또 그쵸, 있고. 그쵸. 음. 그러니까 이 저택에 남아 있는 흔적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 공간에 던져진 인물이 이 공간의 역사와 이 어떤 심리적인 무게 같은 거를 네. 이겨내기 되게 어려워 보이는 연출을 하면서 이 공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개인을 연출하는 이런 거, 그거에 대해서 공포감 뭐 이런 그쵸. 거가 생각보다 다른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뭐 나이브스 아웃 같은 것도 맞아. 저택 안에 이제 숨어 있는 요소들이 이제 그거는 약간 스릴러 장치로 막 쓰이기도 하지만 네. 저택이 주는 약간 무서움도 좀 써먹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007 스카이폴 보면은 그 스코틀랜드의 마지막에 저택에 숨어가지고 막 뭐 하는데 네네. 거기도 약간 스산한 이 빈 저택에 뭐가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 분위기를 초반에 좀 쓰잖아요. 저택이 확실히 좀 이제 잘 써먹는 장치인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소설 원작자가 이 약간 이 이야기를 쓰고 난 게 배경이 있던 성이 있대요. 네네네. 그 성이 있어서 그 성에 그 성을 그 장기 임대해가지고 임대를 한다고 거기 되게 오래 살았다고 그래. 어. 그래서 그 집을 약간 집착할 정도로 그 집에 약간 매료돼서 그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막 꾸미고 이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세상을 만드는 맞아요. 물론 뭐 집 꾸미기가 어느 정도 자기 세상 만들기지만 어느 우리가 정도 생각하는 그런 인테리어 집 꾸미기 이런 느낌이 뭐 아니라 이런 거 화분 사다 놓고 이런 거 그런 꺼내다 아니지, 이런 거 아니지. 말고 그리고 우리 화분 잘 크고 있습니다. 야, 그 향기로웠어. 네, 고마워 산소로 줘서. 그래. 그 녹음실에 저기 제가 민트를 좀 사놔서 이 얘기는 처음 드리는 것 같네요. 어쨌든 있습니다. 그거 그냥 물을 주기적으로 계속 주는 건가요? 일주일에 한 번. 네. 햇빛을 햇빛도 쐬주나요? 네, 쐬주긴 해야 돼요. 아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막 자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잘라서 차끓여 콩나물처럼 이렇게 막 무쳐 먹어, 무쳐 먹어. 무쳐. 응. 액젓 뿌려가지고. 그치, 괜찮다. 간장 한번 뿌리고. 해가지고. 맛있겠는데요? 새싹 비빔밥 먹으면 되겠네요. 오늘 수수 비빔밥도 있네. 그럼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거 말아서 먹어. 다음에 녹음할 때 이거 넣고 제가 콩나물밥 비슷하게 할 테니까 같이 먹을까요? 네. 마음만 받을게요. 네. 밥 먹는데 한번 씹었는데 화하고 좋죠. 그치, 네. 양치 안 해도 되고. 밥에서 민트 향 나면은. 이거 뭔데 이름이 저게? 근데 레몬밤 아니야? 레몬밤. 이게 레몬밤. 이게 레몬밤이고 이거 뭐지? 애플민트군요. 애플민트가 지금 콩나물처럼 자랐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 저택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거여서 저택 이런 거 쓰는 게 왜냐면 이런 저택이 진짜 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기생충도 저택 사용을 잘했죠. 공간으로 네네. 숨어 있는 공간을 그 서스펜스가 나오는 공간으로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저 예전에 그 뭐 스코틀랜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혼자 그 스코틀랜드 여행을 갔을 때 보면 그 되게 오래된 성들이 중간 중간 버려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알고 보면 거기 사람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렇게는 인적지에서 너무 멀리 있어서 맞아 저택들이 네.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더 뭔가 저기 가면 내가 뭐가 있을지 모르는 인프라가 전혀 닿지 않는 곳에 막
위치한 것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벌어지는 뭔가 스릴러, 그렇죠. 네. 뭔가 모를 그런 게 있다면 재미가 있겠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궁은 그래도 있으니까 궁에서 벌어지는 뭐 옛날에도 뭐 99척 막 구체 막 그런 제트 있었는데 우리나라 너무 옹기종기 다. 그러니까 다 맞아. 모여 그렇진 살고. 않아. 네. 맞아. 그래 우리가 뭐 이런 원룸에서 뭐 있어봤자 얼마나 서스펜스가 아, 나오겠냐고. 원룸에서 그치.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아서 엔간한 평지에는 다 사람이 살고 있어. 그치. 우리나라 맞아, 맞아. 얼마나 땅을 얼마나 알차게 평지에 사용하는데. 그치. 네. 그 짜투리 땅 하나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잖아. 뭐 하나라도 심잖아. 그렇죠. 네. 거기다가 그죠? 무라도 하나 심어야지. 그치. 그죠? 네. 거기서 뭐 사람 뼈다귀 하나 나와봐 다 알지. 어떻게 뭐 서스펜스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네요. 저번 정날에 복날에 죽은 저 김씨네 개 아니요? 그 뼈가? 저 말이요. 알. 갸 아니요. 갸가 복돌인가 복순인가? 진돌이. 아, 진돌이요? 진돌이요. 개들 이름 다 똑같이 넣어가지고. 하여튼 요런 상황극까지 아주 뭐 좋습니다. 너무 알차다. 아이고 척하면 척이에요. 네, 찌르면 나오니까 거의 뭐 산유국이에요. 네, 좋아요. 그 저택 얘기해봤고요. 근데 이게 결국엔 신데렐라 스토리 있잖아요. 또 이게 저는 또 그렇게 보이더라고. 신데렐라가 생각이 났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신데렐라 스토리를 약간 스릴러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 쪽에 이런 신데렐라들이 가끔 발생하잖아요. 뭐 네. 복권에 당첨된다든지, 아하. 아니면 막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해서 막 빵 뜬다든지, 뭐 아니면 젊은 나이에 막 아이돌 뭘로 뜨거나, 뭐 예상치 못한 사업 성공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빵 떠버리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행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한 방에 뜨는 것보다 찬찬히 뜨는 게 그 성공에 대해서 그 사람도 준비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않나 싶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신데렐라, 그러니까 이희처럼 한 방에 신분 상승 빵 떼버리는 게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좀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어쨌든 위치라는 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값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이든 물리적으로도 뭔가 노력값이 필요한데 이걸 갑자기 했을 때 그 자기의 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준비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갑자기 밀도 있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좀 더 실력을 더 보여줘야 되지. 그렇죠. 더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대치보다 더 보여줘야만 그걸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죠. 백이 없으니까 실력으로 더 보여줘야 되는 게 있고, 또 이게 실력을 보여주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무시를 받다가 이제 증명을 해내면서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거에서, 이게 결국에는 막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막 저 사람 완전 신데렐라지, 완전 뭐 대박이잖아, 이런 얘기를 듣더라도 그건 밖에서 볼 때 그런 얘기고, 그렇죠. 항상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또 증명에 대한 압박에 또 시달릴 수 있는 발버둥 치겠냐고. 결국에는 이제 빛을 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이야기들이 해피리 에버 애프터로 끝나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에버 애프터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발버둥이 필요하겠냐고. 맞아. 그러니까 신데렐라 이야기가 결국에는 이제 왕자랑 결혼해가지고 왕비가 되는 이야기인데, 그 왕비 안에 그 왕비를 모시는 어떤 하인들이 역시 평민 출신이라서 그런지 기분이 좀 떨어져, 이런 평가들을 뒤에서 할 수도 있다. 근데 신데렐라도 원래 귀족 출신이다. 맞네. 그렇죠. 그렇긴 하군요. 네. 어쨌든 이런 제가 볼 때는 이런 팍 한꺼번에 쫙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나. 그렇죠. 몇십 년간에 보였던 성과를 한 번에 보여줘야 되는. 그러니까 속도가 높은 자동차일수록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야 되고, 뭐 제동거리 길어지고 이런 것처럼. 네. 한번 예시를 들어봤어요. 요새 유시민 작가님이 인문 사회를 설명하는데 과학을 가져오시길래 저도 한번 좀 해봤습니다. 과학이 섞였나요 방금? 그럼요. 그 제동거리. 제동거리. 속도가 높을수록 브레이크. 그래요? 좋잖아요. 또 현실. 그러니까 워낙 자연스러워서 과학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러네요. 네. 너무 고단수다. 감사합니다. 너무 알차요. 네, 팬입니다. 네. 네, 최고. 네, 너무 짱짱한. 짱짱. 짱짱.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영화 얘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더 하시려고 얘기했을까요? 워낙 또 영화에 너무 진지하게 많이 했었죠. 맞아, 아, 우리 그러니까. 또 적당히 했어야 돼. 아 진짜 웃음 넣을 생각 안 하시고 이렇게 영화 얘기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정신이 억지로 없어서. 몇 번 넣었네. 파이님 웃길 생각 없어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막 지금 뭐 자기 히치콕 영화 많이 봤다고 막. 레베카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네. 그래. 그러게. 쓸데없이. 준비한 거에 반만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 네. 평경장이 딴 돈에 반만 딱 네, 가져가지. 네. 아무튼 저희 전체적인 평은 네. 기생충이 생각이 났다. 우리 준호도 치콕 형의 그늘 안에 있다. 소나기에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작을 보자. 네. 알겠습니다. 치고의 원작을 원작을 봅시다. 네, 영화 레베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뮤지컬 덕후 네. 나사님이 있기 때문에 네, 뮤지컬 레베카 얘기를 조금 앞에 뭐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건 솔직히 나보고 말하라고 하면 2시간도 썰풀 수 있어. 근데 간단하게 털게요. 아, 우리가 오늘 그렇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앞에 조금 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우선 레베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배우 따라가서 뮤지컬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배우 따라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하기는 여기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애 배우가 우리 차지연 배우님. 차지연 배우님이 나오는 모든 뮤지컬을 다 보는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별 기대. 그땐 차지연 배우님 찐팬까지는 아니라서 배우님이 하신다고 하길래 우연히 봤는데 그때가 진짜 최고로 좋았던 정말 기립박수를 치게 차지연 만드는 그 레베카에서 어떤 역할 했나요? 댄버스 부인. 아, 그러니까 이게 댄버스가 차덴. 네, 차덴 그때 한 번밖에 안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못 볼 캐스팅인데 네. 그냥 댄버스 부인이 보면 모든 이제까지 했던 댄버스 부인들을 보면 대부분 키가 커요. 이번 차지연 배우도 키가 크시죠? 크지 네, 않아요? 170 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희는 약간 작고 소중한 존재고 네. 댄버스는 약간 크고 약간 좀 웅장한 위압감을 주는. 근데 보면 차지연 배우님이 또 어깨도 약간 딱 이렇게 있으시고 키도 되게 커가지고 딱 보자마자 그 위압감. 영화 캐롤의 그 여자 주인공들. 약간 그런 케이트 느낌. 블란쳇? 케이트 블란쳇 같이. 그렇기 때문에 나 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막 빠져버렸어요? 나 꽂혀버렸잖아. 그래서 손바닥이 사라진 줄 알아서 하도 박수를 쳐가지고 진짜로? 막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좋은 거야. 지문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그치 내가 하도 진짜. 비비고 막 지문이 때려가지고 없지. 내가 손가락 간절도 없어. 관절은 아니에요. 넘어갔나? 넘어갔나? 아니요, 뭐 이런 거 좋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접하고 댄버스 그 레베카에 완전 꽂혀서 그래서 레베카를 파다 보니 그 아마추어 그 동호회 거기서 레베카를 하는 것도 하게 됐고 그래서 뮤지컬을 접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네네. 내가 뭔가 뮤지컬에 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파다 보니 내가 직접 그럼 이거를 공연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갔구나. 네, 그렇게 된 게 레베카. 그러면 거기서 댄버스를 하셨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뭐 난 처음이었거든. 난 난 처음이었기 짬에서 때문에 좀 안 됐구나. 짬바에서도 하고 원래 나는 그 직장인 뮤지컬이라서 별 기대 안 하고 가요 준비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사람들 막 옷까지 챙겨 입고 오고 막 장난 아닌 거야. 그래? 너무 막 본격적인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뭔가 배역을 맡을 기대는 안 하고 스텝으로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열정. 그래서 거의 앙상블로 했었어요. 그래서 넘버 이런 걸 다 본의 아니게 외우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앞에도 좀 이야기를 했는데 댄버스를 이제까지 맡아온 게 왜냐면 레베카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댄버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휴에도 여기 나오는데 댄버스를 어떤 사람이 맡았느냐 그거에서 캐릭터 해석이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화에서는 이미 감독이나 연출하는 분들이 짜여놓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배우에 따라서 그 해석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이게 내가 초연이었는지 3연 4연이었는지 그거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고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옥주연, 신영숙, 차지연 다 보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영숙이랑 옥주연은 거의 매회 나와요. 다 나와. 그래서 그러면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보게 되는 게 캐스팅 그쵸, 때문에 캐스팅 그렇구나. 때문에 완전 좀 약간 달라져요. 아예 색깔이 달라져. 색깔이 그게 크게는 그 전체 연출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런 게 이런 포인트가 있었어. 그 김치에 갈치 속전 넣느냐 아니면 새우젓만 넣는 새우젓만 액젓. 넣느냐 뭐 액젓 넣느냐 그거 달라지는 것처럼. 그치 달라지는 것처럼 맛이 근본은 달라져 바뀌지 버려. 않지만 뭔가 그치. 약간 달라지는 변주가 되게 많아지는.
그래서 김치 비유 좀 적당했나요? 나쁘지 않았다. 나쁘지 않았다. 좋지는 않았구나. 나쁘지 네. 않았다. 네. 괜찮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호.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각 댄버스들의 차이를 좀 이야기를 하자면 당연히 저는 차지연 댄버스를 가장 좋아하지만 네. 제가 봤던 신영숙의 댄버스 같은 경우에는 레베카를 자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내 새끼. 내 배로 낳진 않았지만 내가 이제까지 키워온 내 자식이었어. 댄버스 윈이 레베카 생각하듯이. 네, 그러니까 댄버스가 레베카를 내 자식으로 생각을 한다. 내 자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었고 옥주연은 그 뭐지? 그 우리가 덕질하잖아요. 네. 연예인들 마우디오나 그런 네. 내가 덕질을 하는 내 우상 같은 존재. 레베카가. 저 핑클하던 언니가 저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댄버스 그 하는 댄버스 부인이 레베카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정하는 애정하는 게 그 애정이 이게 최애를 좋아하는 그런 덕질하는 그 팬의 마음으로 느껴졌고 신영숙은 내 자식 같은 마음이었고 그리고 차지연의 경우에는 내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모든 세계 내가 추종하는 네네. 그렇게 생각. 나사님의? 아니요, 그러니까 댄버스가 레베카를 댄버스가? 생각하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댄버스 역할을 맡은 각각의 배우의 차이점이 약간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이제 이 배우가 댄버스 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달라 보인다. 내가 맡은 댄버스가 레베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다면 신현숙의 댄버스, 옥주연의 댄버스, 차지연의 댄버스의 해석이 이런 식으로 달라졌다. 네. 영화 버전에서는 어땠나요? 댄버스. 그래서 넷플릭스에 있는. 넷플릭스는 약간 신영숙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애정한 그냥. 네. 그러니까 내 약간 자식 같고 내가 뭔가 온전히 갖고 와야 될 존재가 완전히 바닥나 버리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강했고 옥주연의 느낌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 이성을 넘어선 애정에 가깝지 않나. 내 최애를 대하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히치콕이 전 좀 더 옥주연 같지 않았나라는 그리고 그 넷플릭스에서가 신용숙 같이 내 딸 자식을 잃은 그래서 저는 엔딩 부분도 조금 아쉬웠던 게 그 맨델리 저택 자체가 레베카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불태움으로써 자기도 거기서 원래 같이 죽잖아. 원작에서는 영화에서도 그렇고 뮤지컬에서도 그렇고. 그게 근데 맞나 보이네요. 네, 근데 갑자기 거기서는 투신을 해버려서 바다로 없어지잖아요. 그 레베카를 데려간 존재를 같이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내 자식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빼앗아간 그 사람에게 몸을 던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좀 납득이 되는데 제가 생각했던 댄버스는 레베카의 온전한 모습이었던 이걸 한 번에 나랑 같이 가버리자라는 느낌으로 댄버스에서 그 맨델리 저택에서 불타 없어지는 게 좀 더 맞는 해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그 맨델리 저택에서 불타 죽는 댄버스 부인이 마지막 씬인가요? 뮤지컬에서? 네, 뮤지컬에서 그 불타는 맨델리라고 하는 넘버인데 그거 하고 이제 마지막 노래가 하나 더 나와요. 이제 근데 그 불타는 장면 너무 강렬할 것 같은데. 엄청 강렬해요. 불타면서 막 노래를 계속 부르면서 뭐 활활 불타는 맨델리 하면서 하는데 그때 오는 소름 돋아. 그리고 상상만 그 댄버스 부인이 막 약간 미친 것처럼 소리를 막 웃으면서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막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실루엣으로만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임팩트가 커요. 그 씬을 위해서라도 꼭 봐야겠네요. 레베카를. 네. 근데 히치콕에서도 그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해석이 거기선 그냥 불타 죽죠 히치콕 버전에서. 근데 넷플릭스 버전에서 물에 빠져서 죽으니까. 물에 빠져 죽는 그 장면이 뭐지? 그 거기서는 약간 그 물에 빠져 죽어 버리니까 그냥 진짜 레베카를 약간 레즈비언인가? 맞아요. 그렇게 좋아했나? 그런 느낌이 좀 되더라고요.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댄버스 부인의 사랑은 사실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자기애까지 포함된 이런 개념이어서. 근데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 댄버스의 캐스팅 자체는 좋았는데 그 서사가 조금 약간 조금 다르게 보여서 맞아요. 그거는 조금 그 별로였던 앞에 것 했던 같아요. 작품들을 너무 피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악수를 두게 된 거구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준 건 뭐야? 뜬금없네. 그러면 왠지 저 정도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고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네, 뮤지컬 레베카 얘기 네, 혹시 더 하실 얘기가? 잠시만요. 네. 뮤지컬 레베카가 솔직히 할 얘기가 진짜 많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더 풀면 너무 광범위해지니까. 네, 너무 광범위해져가지고 또 조금 인상 깊은 씬 하나만 더 얘기해 주세요. 뮤지컬 그래서 레베카 중에. 방금 엔딩 우리 그 넷플릭스 엔딩 부분에서 되게 아쉽다라고 아까 네네. 빌번이도 이야기했던 게 막판에 네. 너무 희망적으로 끝났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완전 찬물 부어버렸지. 네. 그래서 맨 처음 보면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뮤지컬 시작할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맨델리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그때를 또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해요. 오. 네. 소설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읽은 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나는데 예전에 내가 갔었던 맨델리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어젯밤 꿈속 맨델리라는 넘버를 불러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찡하게 와요. 처음과는 다르게. 그렇죠. 우리는 이 스토리를 모르고 처음에 어젯밤 꿈속 맨델리라는 넘버를 맨 처음 들어갈 때 들었다가 끝나고 우린 이 모든 히스토리를 다 듣고 다시 그 맨델리를 추억하는 노래를 들었을 때 막 이야기가 딱 정리되면서 뭔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그게. 같은 노래지만 의미가 달라져 버리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미 이야기를 알면서 의미가 달라져 버린. 그렇지. 관광 울었고 막. 그냥. 광명 울었다 진짜. 그리고 내가 이거 약간 썰 뮤지컬 그 아마추어 뮤지컬에서 썰 풀자면 하나 근데 가야죠. 이게 앙상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6개월간 준비를 해서 우리가 공연을 올렸는데 너무 흥분한 나머지 마이크를 좀 너무 멀리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준비해서 이걸 네. 노래를 공연을 올렸는데 이제 막공이라고 하잖아. 맨 마지막 공연. 그때 내가 앙상블로 딱 들어가서 이제 불타는 맨델리 때 그 꿈속 맨델리를 할 때 다 나 등장을 해. 난 이제 그 하녀 역할이었어. 하녀 역할로 나가는데 한여일. 하녀 1. 거기도 일본이다. 우리도 1번이다잉. 나 첫 번째로 나갔다잉. 그래서 저도 유치원 학예 때 도깨비 1번이었거든요. 저 동방박사 1번이었거든요. 오, 야, 시작이네. 역시 1번들. 그래도 전 도깨비 중 1등이어서 좀 나름 하녀 뭐 1등, 했는데. 동방박사 1등, 그렇지. 도깨비 1등. 괜찮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0년에 김은숙 작가의 도깨비로 또 부활을 개소리였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등장을 하는데 그게 이제까지 6개월간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막 감개무량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같이 등장할 때 그 양쪽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 그 다른 친구랑 이렇게 노는데 상수 안해. 나 연극에 의해 만점 받은 사람이에요. 교양남.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오는데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네. 나랑 고생을 되게 많이 했던 친구야. 근데 어젯밤 꿈속 맨날도 되게 약간 감정적인 노래란 말이야. 근데 서로 등장하면서 눈이 마주치면서 막 근데 걔는 막 일부러 내가 약간 울먹울먹 하니까 막 웃어. 막 일부러 장난을 쳐. 우리끼리만 아는 장난. 근데 나가 눈물이 이렇게 뚜루룩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쭉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의도한 건 아니야. 이렇게 우는데 그 공연을 봤던 사람들이 나를 그 마지막에 그 울었던 그 배우 있잖아. 너무 감동적이었어라고 소문이 난 거야. 뭐야 너무 잘해버렸잖아. 그니까 그래서 뭔가 씹어 먹어버렸어. 같이 벅차 올랐다. 약간 그런 후기들. 왜 쓸데없이 잘하고 그래? 그니까 너무 벅차가지고 어젯밤 꿈속 맨들어서 막 우는데. 메소드 해버렸네. 메소드 해버렸다. 그래서 그 눈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게 그 조명을 또 받아가지고 반짝반짝 보였다. 그 눈물방울이 비쳐가지고 그게 반짝반짝했대. 그래서 무대 뒤에서도 다 보였다는 거잖아. 보였다는 거지, 그렇지. 나는 운 거 나 혼자만 울었다. 근데 끝나고 봤는데 운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나만 진심이었냐? 그 누구도 진심이 아니었냐? 회식 가서 다 때려야겠네. 나 그래서 가서 또 빡쳐가지고 막 이거 울고 막 내가 막 나만 진심이었냐? 그러니까 언니들 와가지고 너 혼자 이렇게 오바쌈바 하냐? 막 이런. 그랬다라는 썰이 댄버스도 안 우는데 왜 한여 일이 우냐? 그러니까 그 레베카 연극을 준비하는 그 그치? 과정을 레베카 보듯이 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댄버스 얼만큼 마음이 돼서 내가 얼만큼 레베카를 애정했는지. 그렇지. 레베카 준비한 그 과정을 이제 레베카 아끼듯이 이렇게 하셨네요. 네. 그쵸. 그 댄버스 체험하셨네. 그러면. 그렇지. 거의 간접 체험이었지. 그럼 다음에 준비할 때는 댄버스로 가셔야겠네 이제. 또 이렇게 욕심을 어제 출마 선언 하십니까? 차기 한번 댄버스로? 약간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왜냐면 아직 제 목소리 보이스에는 댄버스가 어울리지 않아요. 아직 더 깔아야 되는 거. 그렇죠. 저에게는 오히려 이히 이힛? 이히? 일부러 이렇게 하셨구나. 좋습니다. 이게 레베카가 인생 뮤지컬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저한테는 인생 뮤지컬. 그러시구나. 그래서 아마 그 초연 포스터에도 완벽을 뛰어넘은 어쩌고라고 막 그런 그 멘트로 아마 홍보가 됐을 거예요. 마케팅 문구가. 네. 근데 그 말이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무대 장치부터 해서 대형 뮤지컬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가장 표본이 되는
그래서 EMK 메인 뮤지컬이 될 만하다. 네. 제 이제 레베카 얘기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코너인데 이제 뮤지컬 저처럼 아예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뭐 추천하고 싶은 뮤지컬 아니면 제일 유명한 뭐 넘버랄지. 저는 그 렌트의 원송 글로리라고 아세요? 나나나나 가사 생각 안 나는데. 몇만 몇천 명의 시간. 맞아. 시간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 원송 글로리 뭐 하면서 노래하는 거 있어요. 내가 나는 죽어가지만 그 단 하나의 곡을 남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는 있거든요. 그 노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렌트는 추천하기가 조금 힘든 게 왜요? 이게 굉장히 좋고 되게 유명한 뮤지컬이긴 한데 이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뮤지컬이 그 자신의 감정을 되게 능축시켜서 폭발하듯이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에 저항을 한다든지 지금 체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든지 그런 걸 주제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쏟아내야 되니까. 그 쏟아내는 내용들이어야 되니까. 뭐 레미제라블 같은 거. 그쵸. 체계만 되는데 근데 렌트도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여권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계급 투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약간 퀴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솔직히 뮤지컬 접하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왜냐면은 뮤지컬 쪽에서는 되게 그쪽에 대해서 좀 약간 찬양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로 배우분들도 그쪽 이런 그런 분들도 계시고 꽤나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한 렌트에서도 여장 남자가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기 그러면 힘들어. 헤드윅도 맞아요. 그렇죠. 네. 심지어 거긴 자르는 역할이잖아요. 아이고 야 맞다. 댕강. 그거는 조금 짜릿하네요. 네. 상상을 하니까. 그래서 또 화장도 드래퀸으로 되게 화려하게 하게 나오는 그런 뮤지컬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신호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이런 대충의 영상들, 좀 분위기를 보고. 그러니까 영화 추천도 그렇잖아요. 취향을 되게 많이 타는데 뮤지컬도 그런 식으로 취향을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함부로 추천드리기가 힘든데 그나마 좀 한다면 뭐 세계 3대 뮤지컬 이런 거 있잖아요. 또 3대지. 3대 못 참지. 모든 3개는 해야 되잖아. 5개는 많고. 5개 많고 3개가 딱 또 사는 싫어하잖아. 싫어하지. 죽을 싸요. 그래서 2개는 너무 금방 끝나. 그치 아쉽지. 그래서 3개. 레미제라블, 캐츠, 오페라 유령 이게 3대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츠는 추천 안 하고 레미제라블은 1막과 2막이 완전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해요. 근데 그래도 레미제라블 추천하고 오페라 유령은 지금 보는 분들이 그 메인 넘버 말고는 할 수도 있어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다. 대신 대형 뮤지컬이기 때문에 보는 맛이 있다. 라고 해서 좀 되게 우리가 많이 듣는 뮤지컬들은 솔직히 많이 계속 오픈런 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 애들은 어떤 걸 봐도 다 괜찮아요. 뭐 노튼담 드 파리 뭐 이런 거 요새 하던데. 볼만해요. 볼만한데 이렇게 무대 장치나 이런 대형이라서 뭐 재밌긴 한데 그렇게 내용, 이렇게 스토리가 중요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막 추천하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냐, 쇼냐, 아니면 배우냐 이거를 좀 약간 취향을 좀 가리고 나서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건 맘마미아. 왜냐면 아바 노래는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익숙한 노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지루할 틈이 없다. 그리고 내용도 개막장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아. 가족 얘기기도 하고. 네, 아빠가 셋이야. 엄마. 장난 아니잖아. 이 셋 중에 누가 진짜 우리 아빠인가 찾는 또, 그런 내용이잖아. 또 유교 국가에서는. 그렇지. 그러면 우리 또 이런 것도 또 받아들이기 힘들지. 힘든데 치정도 좋아하잖아. 좋아하잖아. 또. 맞아요. 막 3다리 4다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 눈 가리고 보기는 좋아하지.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모계 사회를 한번 또 가볼 필요가 있어서. 그렇죠. 일터다부제 지향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벤트 괜찮나요? 일터다부제 괜찮아요? 알아서 편집해 주시고. 이런 것도 살리지 재밌으니까. 그래서 또 레베카도 이거 내용 좋아하시는 분, 저처럼 뭐 하나 꽂혀가지고 파기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레베카 굉장히 추천. 그리고 대형 뮤지컬 중에는 위키드도 굉장히 추천하고. 그리고 또 한국 거에서 하나 추천하자면 이제 광화문 연가. 그거 이제 이문세 노래가 많이 나오니까 내용은 좀 그냥 평범한데 계속 이렇게 따라 부르고 흥얼거리기가. 그리고 그 누구지? 작곡가? 이문세.
그러니까 이문세랑 같이 함께 붙어서 같이 했던. 한 그. 네, 그 작곡가 네네. 노래들이 계속 나와요. 네네네. 그 노래들 여러 가지 변주해서 나오고 음.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 대형 뮤지컬만 소개한 것 같아서 이제 소형 뮤지컬 하자면 계속 네. 오픈런 하는 애들이 있어요. 빨래라든지 김종국 찾기. 아. 근데 빨래는 조금 내용이 좀 만들어진 지 오래돼서 네. 좀 후죠. 그러니까 약간 약간 옛날 아쉬운, 옛날 느낌. 아쉬운 촌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빨래 있지만. 그 이정은 배우가 네, 맞아요. 했던. 네. 근데 빨래는 지금 봐도 꽤나 잘 만든 뮤지컬이다. 네, 설정들이 조금은 지금에 맞지 않는 게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네네. 추천하고 김종욱 찾기는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오픈런 하는 어. 영화니까 뮤지컬이니까 저는 추천을 합니다. 이영훈 작곡가군요. 맞아요. 맞네요. 그분이 이영훈. 한 노래들이 다 나와요. 네. 저는 그 학전에서 하던 지하철 1호선을 꼭 보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지하철에서도 내려갔더라고 이제 안 네, 이제 안 학전이 할 해체돼가지고 거예요. 네, 안 할 거예요. 평생 못 보게 됐어. 아마 근데 작년 말까지 했더라고요. 이게 그걸 알았어. 그걸 너무 보고 싶었는데. 라이센스를 그쪽에서 독일에서. 샀대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하철 1호선은 한번 봐야겠다 싶어갔는데 응. 찾아봤을 때는 안 해가지고 못 봤는데. 음. 근데 그게 이제 원작이 독일 건데. 응. 근데 그거를 이제 김민기 씨가 학전 각색을 대표가 해서, 잘 가져와서 너무 그 한국에 맞게 각색을 잘 해서. 바꿔가지고 이거는 이만큼 잘 바꾼 거는 이 김민기 버전에 오리지널이다. 오리지널티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에는 개런티 안 받는다. 라고 선언을 해버려서 개런티 문제는 아니에요. 그걸 어떤 뭐 소극자나 이런 데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네. 이게 ENK나 뭐 신시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 창작이 아니면 이런 걸 라이센스 사와서 보통 공연을 하기도 해요. 네네. 그래서 아마 대학로에서 아마 그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아마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젠가 한 번은 지하철 팔 노선은 또 수도 이렇게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좀 지금 뭐 학전이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던데. 뭐 3월까지 한다던가 했던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지금 살려보겠다고 가수분들이나 했죠. 네. 배우분들이 모여서 뭐 하시더라고요. 지하철 1호선은 꼭 보고 싶었어요. 제가 또 음. 그 지하철 안에 뭔가 이 사회가 녹아드는 느낌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예전에 런던에서 레미제라블을 봤어요. 근데 그 되게 유명하신 분이 그 자베르 경감을 하신 네. 되게 유명한 그 흑인 배우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했던 걸 봤거든요. 되게 감동이었겠다. 그거를 보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영화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영화가 너무 재미없어. 그치? 이게 우리 그 막시무스 장군님께서 네, 네. 노래를 러셀 너무 못해요. 어. 네. 너무 그렇구나. 비교가 돼버려서 그래서 그 스타라는 넘버가 진짜 그 자베르의 온갖 그 자기의 그 도덕관에 대해서 그거를 고뇌하는 그 엄청난 넘버인데 그 그거를 자살하기 전에 네. 뛰어내기 전에 그런 네. 건데 그거를 그렇게 배려놓으면 안 되지. 베레버레스. 베레베레스. 노래를 잘하는 게 아무리 연기라지만 네. 노래를 잘하는 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왜냐면 뮤지컬이니까. 이전 배우들이 다른 배우들이 또 굉장히 잘했어요. 잘해버렸어. 잘해버렸어. 근데 러셀 크로는 못 해버렸어. 너무 못해버렸어. 못해버렸어. 너무 못해버렸어. 일단 그 발성 자체가 안 나와. 그 뮤지컬 배운데도 발성이 안 불구하고? 나와. 그 스타 그 노래가 음역대도 굉장히 되게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뭐냐 그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래구나 원래. 네, 엄청난 노래인데 그거를 너무 아쉬워. 저는 그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영화만 봐가지고. 그러니까 휴잭맨이 했던 장발장은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자베르가 너무 별로였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노래 안 하고 등장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그 뮤지컬 자체가 송수르 뮤지컬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을 맞아요. 거예요. 예. 네. 그 실제 연기하면서 노래를 했대요. 그렇고. 네. 맞아. 다.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뭐 판틴도 노래 되게 잘했고. 펀틴도 잘했죠. 네. 그 판틴이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그게 총 나오는 시간 하면 20분도 아니 근데 10분도 그 안 될 초반에 거야. 그 분위기를 싹 완전 예, 뺏어갔죠. 예, 예. 그런 잘했죠. 걸 이제 보통 연극이나 뭐 뮤지컬에서는 그 장면을 따먹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제대로 따먹은 장면. 맞아. 우리 나사님이 그때 이제 그렇죠. 마지막 한여 장면 일로. 따먹은 것처럼 네. 한여 1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제 눈물 한 방울로. 그렇지. 댄버스 다 제껴버리고 그냥 그치, 뭐 이 댄버스. 거의 뭐 따먹었지. 그리고 또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뒤집어 넣으셨다. 최고 나사님 최고, 와 최고. 이 세상 최고의 하녀다. 넘버원 하녀다. 한여이었습니다. 네, 넘버원 이지방. 네 뿌듯하고 좋네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또 뮤지컬 이야기를 하자면 네. 오늘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저기 뭐, 한 대까지 해봅시다. 네네. 네. 10시 10시 반이니까 뭐 네. 저기 시간 잘 보셔서
그래서 좀 반드시 꼭 봐야 되는 뮤지컬이라고 하면은 레베카 너무 추천을 하고 저는 또 최근에 봤던 건 식스라는 여자 6명이 그 영국 왕 누구냐 그 사람의 그 전처 6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한 명씩 한 명씩 맞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초연이라 실패 뭐냐 그렇게 생각보다 흥행을 하진 않았어. 네. 근데 저는 너무 신나게 재밌게 본 뮤지컬이었고 그리고 추천하는 게 좀 지금은 안 하는데 스위니 토드 영화 영화로도, 스위니 토드 영화랑 같은 내용인데 네. 뮤지컬로 봤을 때 무대를 이렇게 써야 이렇게 이게 뮤지컬도 스릴러가 되는구나 이 스산함이 보여지는구나 라고 했던 되게 좋았던 뮤지컬이고 그리고 솔직히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이건 좀 더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닌데 잃어버린 얼굴 1895 이게 명성황후 이야기인데 명성황후 이야기를 좀 더 약간 개인의 시점에서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차지현 배우님의 최고작은 아닐까 뮤지컬에서 제가 가장 잘 어울 이 역할을 차지현 말고는 할 수가 없다. 네, 제가 김선영 배우님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두 명이 이거에서는 최고다라고 했던 그리고 이제 좀 소극장으로서 추천하는 건 브론테라는 게 있어요. 그 제인 에어 작가 그 브론테 자매 3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건데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하고 네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그 대형 뮤지컬들은 한 번쯤 보시는 건 전혀 후회가 없어. 돈값을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렇지.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보면.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뭐 마지막으로 뭐 영화 뮤지컬 보기 좋은 공연장 추천하면서 마무리하시죠. 네. 실은 좋은 것보다 저는 후진대를 고르면 그것도 좋아. 네. 여기는 걸러라. 우선 좋은 거는 최근에 그 LG 마곡 아트센터가 개관했잖아요. 네. 거긴 굉장히 추천을 해요. 역시 거기가 새로 지은 데가 달라. 그리고 우선 안도타데오가 설계를 했잖아요. 그래요? 공연장 자체가 되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안도타다오 네. 이렇게 한 번씩 또 그치 짚고 넘어 하나 더 던져보죠. 그렇죠. 약간 이런 그 뭐냐 노칠 콘크리트 공법을 쓴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또 해주면 괜찮잖아요 좋지, 또. 좋지. 안토니오 가우디 이런 것도 해주면 좋죠. 그렇죠. 그 결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안토타데오의 그 뭔가 그 미니멀리즘에 대한 그런 그 감각들을 볼 수 있는 조형미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공연장이고요. 르꼬르비지에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맞죠. 그거지. 이런 겁니다. 르꼬르비지 하나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신 LG 아트센터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공연들이 굉장히 비싸. 전반적으로 비싸. 뽑아야 되는 거. 뽑아내야 되니까. 이게 연극이 5만 원 넘어가면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근데 연극도 5만 원대가 넘어가고 거즘 10만 원 가까이 가버리고 뮤지컬은 이제 거즘 20만 원까지 간다. 대형 뮤지컬 특히 이번에 배너를 거기서 봤는데 돈값 하긴 해요. 굉장히 좋아. 말이 진짜 나와. 나 그냥 뛰어버려. 진짜 찐말이 나와. 아니 찐말이 아니고 그 말 기기장치를 써가지고 했는데 그 뭐지 그 배너에서 그 둘이 막 씬 있잖아요. 맞아, 그 전차 타는 그 씬. 전차. 기가 막혀. 야 이게 돈값 하는구나. 미쳤구나 ENK 막 이런 생각이야. 왔다 봐라야 막 그냥. 근데 너무 비싸. 전반적으로 비싸. 거기서 하는 모든 공연이 비싸.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공연에 한번 맛들이면은 그냥 계속 통장 뭐 깨지는 거는 장난 아니겠는데. 진짜 뮤덕들은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맞아. 근데도 욕을 하면서 봐 또. 재미있으니까. 너무 재미지니까. 한번 보고 나면 막 속이 뻥 뚫리니까 그죠. 그치 너무 재미진데 봐.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극장을 추천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별로였던 거는 솔직히 샤롯대였어요. 샤롯대. 제가 좀 그래도 좀 눈이 안 좋은 편이라 좀 가까이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5열에서 10열 사이를 보려고 하는데 다른 뒤에는 좀 괜찮은데 그 롯데월드에 있는? 네 맞아요. 그 뭐냐 그 롯데월드 맞아 그 놀이공원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딱 그것처럼 그 약간 키치하고 조잡하게 만들어놨고 롯데가 또 약간 유럽 선망하는 그 있잖아. 롯데그룹 특유의 그 조잡함이 있죠. 그치 그 약간 그 유럽 빠는 그런 느낌 있잖아. 롯데그룹에 그래서 짜치는 뭔가 있어. 뭐 최초의 뮤지컬 공연장이라고 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 그리고 단차도 너무 낮고 그리고 우선 음향도 전용 극장이라고 치기에는 그렇게 좋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추천하지가 않는 데가 거기고 또 최악은 이제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사운드가 개구려요. 대학로에 있는 거. 네, 대학로에 있는 거. 그 뭐야 대학로 그 초입. 네 알아요. 네. 근데 거기도 진짜 별로예요. 여기. 그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공연장 자체가 좀 되게 낡은 느낌. 옛날에 만든 거. 그리고 여기는 공연할 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작아 보였는데 건물이.
작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거기서 공연장을 만들어 놨는데 사운드나 뭐 자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단차도 되게 뭐냐 그 무릎이 아마 빌바오니 가면 좁을 거야. 굉장히 좁을 거야. 아 저같이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은 조금 힘들군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세종문화예술회관이랑 예술의 전당 이야기 하잖아요. 네. 제일 크게 두 개 유명하니까. 근데 커서 음향이 안 좋아요. 아 커서 또 안 좋아? 네, 이게 커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소리가 울려요. 그러니까 배우들 대사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뮤지컬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잖아. 거기서 연주하고. 네네네. 종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악기 자체에서 나오는 소리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배우들은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네. 성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약간 울리고 좀 잘 안 들려요. 아. 그리고 이게 뮤지컬은 솔직히 가운데서 봐는 중불에서 가장 좋은데 여기 양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너무 안 좋아. 아. 그래서 중앙이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 아. 그렇게 세종이랑 추천드립니다. 네. 양재 거기 네네네. 예술의 전당은. 예술의 전당은 추천하지 않는다. 음. LG 아트센터는 최고지만 비싸다. 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이왕 처음 아마 거의 처음 비슷할 텐데 연극은 많이 봤지만 만약 간다면 저는 LG로 갈 것 같네요. 그렇죠. LG 아트센터에서 하는 건 다 괜찮아요. 이왕 첫 경험이니까 그렇죠. 돈 좀 더 대형 쓰더라도 뮤지컬로 보시는 의미 걸로. 있고 네. 약간 만족할 수 그렇지. 있게 보는 게 맞을 그렇지. 것 같아서. 좋은 시스템에서 보는 게 또. 그리고 빌바오님이면 약간 쇼 비즈니스도 나쁘 하시는 것 아 같아서. 힘경 상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위키드를 한다면 위키드 굉장히 네. 추천하고 네. 뭐 시카고는 근데 어떨까요? 시카고는 쇼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네. 스토리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 네. 영화를 더 추천한다. 아. 왜냐면 스토리 뭐 중요한가요? 뮤지컬로 쇼 보기는 기억이 나는데 뮤지컬 보고 나서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데 하실 수 있어요. 영화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데 뮤지컬만 보기에는 그래서 얘네가 무슨 이야기지? 근데 뮤지컬은 이야기보다 쇼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만의 매력이 뮤지컬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쇼를 위한 뮤지컬이 있고 내용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가는 뮤지컬들이 물론 있고. 또 이제 이야기도 좋고 네. 쇼도 좋은 뮤지컬도 그러면 있겠지만 최고겠지만 그러면 굉장히 비싸다. 비싸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여기까지. 마무리 해보고 뭐 소감 간단히. 네. 제가 좋아하는 레베카에 대해서 이렇게 썰풀는 네, 기회가 네.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행복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님은요? 오늘 그 토너를 해주세요 우리 서비스 업종 토너 한번 해주세요. BM 좀 섞어주세요. 지금 서비스업도 하고 계시니까. 오늘 뭐 갑자기 뽑아가기가 너무 키치 힘드네. 클럽을 반영해 주신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오셔서 생맥주 한 잔씩 드셔보시고요.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좋잖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다 돼요. 이제는. 네, 다 돼요. 그래요. 조금만 더 길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늘 되게 워킹 타이틀부터 네. 뭐 영미오리탕 갔다가 네, 꼬막 무침 흑염소도 나오고 먹고, 네. 닭도 닭털도 잡고, 뽑았다가 네. 뭐 뮤지컬 이야기까지 해서 이렇게 되게 심지어 풍성하게 007 얘기도 007 하고. 저 나왔죠. 알찼다. 아, 박찬욱, 네. 봉준호 진짜. 다 너무 알찼다. 그리고 이제 그 젠체 꿀팁도 드리고. 그렇지. 네. 너무 유익했다. 네. 맞아. 너무 풍성했다. 네. 네. 알쓸 신잡 이후로 최고로 알찬 아. 방송이었다. 약간 그렇게 그치. 자만해 봅니다. 그치. 최고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의외로 되게 오늘 뭔가 호흡도 잘 맞고 네. 내용도 좋고 음. 사실 이렇게까지 내용 좋으면은 조금 아까운데 나도 음. 좀. 근데 이런 내용도 좋아 버릴지는 몰랐지. 그러니까. 근데 또 우리 저희끼리의 또 호흡 이런 게 너무 우리는 좋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조금 네. 그 영화가 망해야 영화가 제- 살짝 맞아. 영화가 망해야 망해야 약간, 좀 헤어지려 하실 때는 너무 영화 그거 하다가 재미 포인트 많이 없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영화를 내가 정해야 되나 봐. 약간 내가 정해야 약간 좀 약간 레드 그렇게 찍나 봐. 하시죠. 네네. 맞아요. 네. 군말 없이 내가 정한 걸로 하기로. 네. 저 같으면 레베카 추천 못했을 거예요. 그지? 아니 나는 레베카 뮤지컬 너무 썰이 풀고 싶었어. 오케이. 네, 아무튼 뭐 재밌었고 다음에 또 좋습니다. 뵙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또 쳐주세요 슬레이트. 바이바이. 끝내겠습니다.